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가 지난 2012년 발사된 은하 3호와 사실상 같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비슷한 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해 기술적 안정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국방부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자,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2012년 은하 3호와 기술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면서요? 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광명성호는 2012년 발사된 은하 3호와 외형이 거의 일치한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길이가 30m 정도로 거의 비슷하고 성능도 유사하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은하 3호의 사거리는 10,000km에서 12,000km로 추정됐는데 광명성호 역시 최대 12,000km로 미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위력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정보당국은 광명성호의 탄두 탑재 물체의 중량이 200kg으로 2배 늘었다고 했는데요. 연구소도 탑재물 중량은 다소 늘었지만 이미 북한은 2012년에 최대 250kg의 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보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자세 제어 기술과 추진체 분리 기술도 은하 3호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소는 북한이 사실상 같은 미사일을 2012년과 올해 두 차례 발사해 기술적 안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확보를 위한 시험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북한이 시험하지 않았고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소는 1단과 페어링, 2단 추진체 낙하 지점이 은하 3호 때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1단 추진체는 동창리에서 410km 지점에, 페어링은 700km 지점, 2단 추진체는 2380km 지점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북한 미사일에 탑재됐던 위성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는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일단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광명성 4호가 정상적으로 분리돼서 위성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이 위성으로 추정하는 광명성 4호와 3단 추진체 이렇게 두 가지가 위성 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광명성 4호가 북한 측과 교신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광명성호의 작동 이상이 감지됐다는 외신 보도도 현재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소는 광명성 4호가 하루에 4번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며 일정하게 궤도를 돌게 해주는 자체 추력기가 장착됐는지도 아직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소는 그러면서 현재 궤도에 있는 3단 추진체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 궤도를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구소는 미사일 발사 기술만 놓고 보면 북한이 앞서지만 위성 기술은 남한이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기술이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1단 추진체를 폭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네, 2012년에 발사된 은하 3호의 1단 추진체는 온전하게 수거돼서 군 당국이 엔진 재원까지 상세히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연구소는 북한이 이번에 1단 추진체에 자폭 장치를 달아서 일부러 폭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체를 회수하는 걸 막기 위해 자폭 장치를 설치해 터뜨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1단 추진체는 분리와 함께 폭발해 270여 개 파편으로 서해에 떨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서해에서 파편 수상 탐색 작전은 종료하고 2단계로 수중 탐색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